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10월 24일 세 번째 이야기. 강서구 PC방 살인 계획범죄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한다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청와대 청원은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어가는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 심신미약 인정하지 말고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역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자, 여기서 이제 동생이 공범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생의 휴대폰을 포렌식 뭐 이런 거를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으로 무게를 두고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어요. 다른 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 동생 옆자리로 옮기려고 했는데 컴퓨터 로그인이 되었고 자리 청소도 되지 않았다. 게임을 하지 못한 시간만큼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안 된다고 해서 화가 났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경찰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범행 당일 오전 신씨와 말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집으로 돌아갔다가 흉기를 준비해서 돌아온 뒤 범행을 한 점을 근거로 계획범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리고 신씨와 범행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김성수의 해당 PC방 출입 기록과 신씨의 아르바이트 근무 기록도 비교하기로 했다. 그리고 김성수 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범행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고요. 경찰 관계자는 폐쇄로 화면 등을 보면 동생의 공범일 가능성은 낮지만 피해자 유족 요청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게 우리는 폐쇄로 화면을 보면 동생의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조금. 그리고 강서구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마주친 김성수의 어머니는 아이의 잘못에 대해 죄송하다.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죄값을 받을 텐데 안 한 일까지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동생과 공모,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또 어머니까지 엄청난 비난을 듣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게 어떤 게 또 있었냐면, 형이 칼을 가지러 간 동안에 동생이 PC방 알바가 있는지 없는지 망을 보고 있었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인터넷에 도는 썰들이에요. 경찰이 발표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 도는 썰들이고, 살인 동기를 조사해봐야 된다. 자, 치워줬는데 자리를 동생이 재떨이 바꿔치기 하고 환불도 동생이 받아가고 형을 속인 거 아닌지 CCTV를 잘 살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생은 누가 손님에게 욕한다, 일 키운다 라고 거짓 신고를 했다. 동생이 거짓 신고를 했다. 그래서 댓글에 동생이 계획범, 형이 실행범, 동생이 형 성격을 알고 조정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칼을 가지러 가는 동안에 동생 남겨놓고 피해자가 딴 데로 이동하는지 연락 주고받으며 망보게 하고 이런 것을 했다. 이게 공모한 거 아니냐. 그래도 집에 가서 칼이 아니라 효자선 갖고 와서 때렸다고 해도 계획적인 거 아니냐.
일단 저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경찰 입에서 나온 뭐 이런 조사 과정에서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네, 좀 더 지켜봐야지 됩니다. 근데 어쨌든 100만 돌파, 청와대 청원 100만 돌파하면서 경찰도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자, 보강 수사를 하고 있고 동생의 핸드폰을 조사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경찰에 대한 불만, 불신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사실은 봐야 돼요. 이게 경찰이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인가? 예를 들어서 자, 말린 부분 CCTV에서 뭐 이게 계획적으로 가담을 한 사안이냐, 아니면 약간 방조의 이 정도? 그리고 정말 칼 들고 죽일지는 몰랐다, 이런 정도의 사안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서와 경찰과 법이 재단하는 수준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의 얘기를 끝까지 좀 들어봐야 된다. 초동 때 10분만 같이 있어줘서 범죄 안 났을 듯.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가혹한 게 10분 동안 거기에 같이 있어줄 수가 있나요? 자, 말리고 싸움이 난 거야. 예. 싸움이 났어요. 그냥 말리는 것만으로도 경찰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죠. 네. 그냥 PC방에서 시비 붙은 걸로 경찰이 오는 것만으로도 짜증나잖아요. 나쁜 놈 잡아야 되는데. 신원조회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저는 자, 그런 시비가 붙어서 말리는 걸 다 신원조회한다고요? 쉽지 않아요. 그냥 말리고 가는 거죠, 그냥. 예. 말리고 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뭐 초동수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에는 저는 경찰이 조금 억울하다고 보고, 예. 자, 동네에서 시비 붙은 건이라 말려주는 게 그냥 다죠. 예. 그래서 뭐 경찰의 초동수사에 뭐 부실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경찰이 국민 정서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게 경찰 입장에서도 되게 답답한 영역일 수도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걸 뻔히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어. 예, 있어요. 그래서 지켜봐야죠. 근데 어쨌든 널 죽이고 협박을 넘어가는 말이 안 된다. 싸울 때 이 새끼 너 죽여버린다고 하는 거를 일일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상 이거 너무 무서운 일이어서 싸울 때 너 죽인다고 하죠. 죽여버린다고 하죠. 예. 미국은 총을 들고 있으니까 죽인다고 말하면 진짜 제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가 않으니까 죽여버린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친구한테도 너 죽인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도 경찰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도 너무 가혹한 것 같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 이런 거는 경찰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근데 동생의 공범 여부는 좀 더 꼼꼼히 수사하고 조사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지금 CCTV 화면밖에 없어요. 좀 더 많은 정보를 유가족 국민들한테 꼭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유가족한테는 꼭 납득을 시켜서, 공범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 이유와 증거를 유가족한테 충분히 설명시켜 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충분히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경찰 관계자가 동생이 공범일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피해자 유족의 요청에 따라 동생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앞에 동생의 공범일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얘기를 붙였다는 건, 근데 이것도 동아일보 기자가 쓴 거라, 이게 뭐냐, 경찰 관계자는 따옴표 폐쇄로 화면 등을 보면 동생이 공범일 가능성은 낮지만 피해자 유족의 요청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따옴표고 밝혔다. 자, 요게 동아일보 기자가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경찰에 대해서 열받을 필요는 없다. 경찰 관계자 누구인지, 요 워딩을 대로 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MSG가 쳐져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는 신문의 기사를 보고도 이게 딱 재단해버리면 안 돼. 네. 재단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말에 우리가 분노할 필요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따옴표 폐쇄면 화면 등을 보면 동생이 공범일 가능성은 낮지만 피해자 유족의 요청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요게 따옴표 안의 얘기거든요. 는 동아일보 기자가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따옴표 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신문을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필터를 거치자고, 우리가 이런 말 워딩 가지고 경찰에 분노하지 말자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동생의 공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 조사하고 있고, 계획범행의 가능성을 두고 보강조사를 하고 있다. 자, 청와대 청원 100만 돌파가 가지고 온 스노우볼이에요. 청와대 청원에서 뭐였냐면 심신미약 감형 반대였어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얘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려고 한다. 이거 막아달라. 이게 청와대 청원의 내용이었는데 이게 100만을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는 심신미약 감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청와대에게는 없죠. 근데 이게 청와대 청원에 100만이 넘어가니까 경찰, 검찰, 법무부 전부 다
알아서 납작 엎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음주운전, 그 다음에 뭐 우울증으로 인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형 이제 못할 거고요. 네. 못하게 될 거고, 분위기가 그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죠.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빨리 이 법안 들고 나오세요. 제발. 에? 제발 들고 나오십시오. 네. 제발 들고 나오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권에 불만이 있는 분들도 많죠. 남북 합의서, 군사 합의서 이행 관련돼서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문재인, 그 많던 쌀은 어디 가고 북한에 드디어 나라를 다 넘기는구나,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자, 문재인 정부에 불만이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것 딱 하나가 국민들 말에 눈치를 본다. 국민들 목소리에 눈치를 본다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있는 거죠. 예.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여성 말만 눈치를 봐. 뭘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야. 20, 30대 남자 눈치 본 적이 없어. 20, 30대 남자 눈치를 본 적 없어? 국밥집 답변. 20, 30대 남자는 개무시 당하는 거야? 자, 20, 30대 남자가 개무시 당하는 이유도 있어. 20, 30대 남자는 너무 안 모여. 안 모이는 거야. 모여서 힘을 보여줘야지. 야, 우리도 해와역 가자고. 가자고. 그러니까 20, 30대 무시한다는 얘기 하지 마. 어떻게 해?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도 이해해요. 왜냐? 페미 쪽에는 관대한 정황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쪽이 페미가 묻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20, 30대 해와약 가면 1배 된다. 우리가 모이면 뉴스 난리 나고 경찰 과잉 대응. 문통이 페미를 손절했다가 문재인 재기회란 얘기가 나온 거 아니냐. 페미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우리 입장에서는 페미 손절 안 했다. 그 웃긴 거지.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은 패미를 손절했느냐 안 했느냐. 패미들은 문재인이 패미 손절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문재인의 패미 묻었다라고 생각하고 뭐가 정답인가요? 거봐. 근데 패미에서는 문재인 재기하라고 난리 나잖아. 어? 뭐 어떻게 해야 돼? 문재인 재기하라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패미에 대해서 20, 30대가 갖고 있는 20, 30대 남자들이 갖고 있는 억울함 이것도 저도 이해는 하는데 얘네들이 정부 정책으로 그거를 계속해서 밀어붙일지는 좀 더 지켜보자고요. 정부 정책으로 어쨌든 정부가 여성들을 우대하는 역차별 정책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거지. 패미를 지지한다, 뭐 여성 여권을 지지한다. 정치인들은 그거를 안 할 수 없어. 2년 이전에 뭘 더 지켜보냐고? 2년 동안 그러면은 그 어떤 정책을 여자를 위한 정책을 썼는지를 봐야지. 네. 여경 비율이 역차별이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여경 비율에 대해서 그러면 주장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봐봐. 여성 비율이 올리는 거가 이번 정부에 없었던 정책을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패미 얘기를 하면 저도 패미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들여다보진 않아서 그거를 들여다보지 않아서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여경의 할당제가 이번 정부에 있어서 다른 정부에는 없었던 정책을 쓴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죠. 네.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그게 문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이게 돼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네. 이의를 절대 안 받는다. 왜 이의를 안 받는지 생각을 해야죠. 그냥 무조건 여자 편이어서? 어차피 정치인들은요 여자라서 봐주고 남자라서 안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여자들은 왜 그러면 목소리를 들어주느냐? 여자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그러면 저도 현재 정권의 페미니즘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죠. 역차별이 있을 법한 이런 이야기들을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죠. 그러면 여경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씩씩거려봐야 안 바뀐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먹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 거야. 안 그래? 자, 우리가 하는 말이 맞아. 논리적으로도 맞고 다 맞는데 왜 이게 안 먹히느냐 고민을 해봐야지.
고민을 해봐야죠. 자, 페미는 일단은 대화가 안 되고, 우리가 그렇다면 남자들이 지금 억울한 부분들, 자, 이거는 역차별이 분명한 영역들만 모아서 이거를 사회적 화두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네? 사회적 화두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 페미가 묻어서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제가 늘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 페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정부가 페미 정부인데 페미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여자들이 차별받는다라고 하니까 여자들이 차별받지, 그게 다야.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거기에 이제 밑바닥에 있는 페미니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포진하고 있으니까 위에다가 그런 식으로 올리고, 그럼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인네들이다 보니까 여자들이 차별받는 거 없애야지.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게 착각이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이가 많은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부채의식이 있다니까요. 네. 부채의식이 있어서 밑에서 여권 신장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오면 여권 신장 해야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큰 아젠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페미니즘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페미니즘이 달라. 네? 그러니까 정부의 고위관직들과 실무단에 있는 사람들과의 생각의 차이, 그리고 실무단의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포진돼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있다. 네. 그러면 자, 우리는 이거에 대한 부조리함을 알려야 돼. 역차별이 있다는 걸 알려야 돼.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알려야 되냐. 지금은 왜 이게 안 되냐. 페미가 묻어서 어차피 안 돼요 라고 하고 포기할 거냐. 봐봐. 페미니가 묻어서 포기해야 돼. 아니죠. 우리가 억울한데 왜 그거를 그렇게 해. 왜 그걸 그렇게 하냐고. 어차피 덜패미한테 그거 한 것도 안 돼. 덜패미한테 투표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다 할 거야? 정의당에 할 거야? 뭐 어디다가 할 거야? 다 패미 묻었는데? 이 나라를 뜰 거야? 그럼 패미를 손절하면 자한당 찍을 거야? 안 돼. 없어. 패미 안 묻은 데가 없어. 안철수 찍을 거야. 그러면 밤이당 패미 손절하면? 어떡할 거야? 밤이당 자한당이 고르라고? 사람이 아니지 그건. 사람이 고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선택지가 아니야. 자한당 밤이당 중에 골라야죠. 그거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홍준표를 선택하고 안철수를 선택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나는 그런 얘기하는 게 그럴 수, 자한당하고 밤이당 지지할 수 있지. 왜 못해? 자기 자유인데. 그럼 다 있지.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잘하면 찍는 거지. 잘하면 찍어. 잘하면 찍어라. 패미 보기 싫어서 찍지 말고 잘하면 찍어라. 잘해라 좀.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런 거 심신미약 가명 반대 법안 자유한국당이 들고 나오면 되잖아. 왜 안 들고 나오니?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혼수성태 지금 거기 서울시장 가가지고 무슨 세습 뭐 이거, 야
들여다보니까는 박원순한테 들이댈 게 아니라 서울시 교통공사 그냥 감사 때리면 끝나는 건데, 아니 무슨 그걸 가지고 박원순을 엮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못 쓰고 바보들이 왜 그래.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를 가야지. 응? 아유 답답하다 진짜.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번 정부에서 저번 정부에 비해서 패미가 확실히 묻었다. 문재인 정부는 패미가 심하게 묻었다. 이렇게 볼만한 팩트를 가지고 한번 뉴스 읽어주는 남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좀 더 감정적인 느낌이 좀 있어서, 아이고, 지금 뭐 정부뿐 아니라 패미의 영역이 굉장히 좀 많죠. 많아요, 많아. 패미는 많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얘기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와대 청원 심신미약 감형으로 인해서 청와대 청원이 100만을 돌파하자 경찰이 보강 수사를 시작했고 동생에 대한 또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증거다 라는 거고. 자, 그리고 그러면 다른 영역에서도 불합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세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경 비율, 여성 사업가, 무슨 여성 임대주택 뭐 이런 것만 봐도 그렇다. 이제 그게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번 정부에서 더 늘어났는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전 정부 대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봐야죠. 여성부 작년 예산은 수천억, 이번 정부 1조. 그러니까 그게 수천억과 수천억 중에 뭐 9,900억이야 뭐 얼마야. 그러니까는 되게 황교익처럼 주장하지 마시고, 아오레가시님, 황교익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료를 좀 준비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화낼 거는 화내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를 이슈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 그게 안 되면 그냥 술집에서 시부렁시부렁 거리는 거 말고는 뭐가 있냐고. 세상 달라지냐고요. 그렇게 해서 안 달라지잖아. 우리가 나가서 촛불 들고 박근혜 하야라고 온 국민이 외쳤으니까 박근혜가 내려왔지. 집에서 궁시렁궁시렁 박근혜 전연 해봐야 세상 바뀌냐고요. 그러니까 앉아서 궁시렁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문재인 정부의 패미 정책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조금 저도 한번 조사를 해서 이번 정부의 패미가 얼마나 묻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가 이 문제의 역차별을 남자들이, 20, 30대 남자들이 어떤 식으로 사회적 문제화시킬, 공론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짱구를 굴려봐야 된다. 짱구를 굴려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투덜투덜 걸어봐야 세상이 바뀌질 않아. 오케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